네, 안녕하세요. 드림 플래너 김수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요새 어떻게 아이들과 방학 잘 보내고 계신가요? 지금 이제 8월에 딱 한 2주 차 정도가 됐는데 방학으로 인해서 많은 엄마들이 또 워킹맘들이 심리적으로, 육체적으로 많이 이제 고생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제가 그래서 최근에 가장 많이 받은 질문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어떻게 일도 하고 지금 이제 딸 둘을 독박 육아하면서 어떻게 시간을 관리를 할 수가 있느냐, 어떤 식으로 좀 시간 관리를 하는 노하우가 있는지 이런 부분을 좀 많이 고민 상담을 해오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쨌든 지금 이제 아이들 본인의 일도 있고 또 아이들의 방학으로 인해서 아이들과의 시간도 굉장히 좀 많이 할애를 해야 되는데 사실 이제 직장에 나가는 엄마들은 뭐 어쩔 수 없지만 집에서 일을 하거나 뭐 집에 이제 프리랜서식으로 있는 엄마들은 이 아이와 또 일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는 게 굉장히 힘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지금 하고 있고 조금 많이 적용을 하면서 효과를 본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이제 일명 333 법칙이라고 하는데요. 저만의 이제 시간 관리 노하우 팁을 좀 드리자면요. 저는 먼저 333 크게 이제 세 가지로 저는 3등분을 하는데 첫 번째는 시간을 등분을 해요. 시간의 3등분이에요. 시간의 3등분을 하고 두 번째는 업무 종류의 3등분을 해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정체성의 3등분을 합니다. 뭐 무슨 말이냐? 첫 번째 시간의 3등분은요. 저는 이제 제가 하루 중에 쓸 수 있는 가용 시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엄마들은 여러 가지 역할도 많고 굉장히 이제 내가 쓸 수 있는 시간이 한정적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쓸 수 있는 그 한정적인 시간을 한번 쪼개 보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내가 하루에 한 뭐 3, 4시간 정도가 시간이 난다. 이러면은 그냥 3, 4시간을 통으로 보지 마시고 그럼 내가 뭐 몇 시부터 몇 시까지가 한 타임, 몇 시부터 몇 시까지가 두 타임, 몇 시부터 몇 시까지가 세 타임으로 요런 식으로 좀 구분을 해서 내 시간을 잘게 나누는 것부터가 시작이에요. 왜냐면 시간을 너무 큰 덩어리로 인식을 하면은 목표하고 마찬가지예요. 내가 그 너무 이제 목표도 크면은 내가 저거 언제 하지?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하면서 지레 그냥 겁을 먹고 포기해버리는데 시간이 약간 좀 반대적으로 시간이 너무 크게 한 덩어리로 구분이 되면 시간이 많다라고 인식을 해서 내가 조급해 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시간을 좀 등분을 나눠가지고 내가 나만의 이거는 마감 시간을 좀 정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날을 기준으로 아이들 등원했을 때를 기준으로 해서 저는 이제 새벽, 오전, 오후 이렇게 3등분으로 나누거든요. 그 새벽 시간 같은 경우는 저의 하루 중에 가장 첫 번째 타임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보통 4시 반에 기상을 해서 5시부터 7시 반까지 약 2시간에서 2시간 반 정도가 저의 새벽의 첫 타임이에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아이들을 이제 등원을 시키고 나서 간단하게 이제 집안 정리를 한 다음에 10시부터 13시까지가 저의 두 번째 타임이에요. 그리고 나서 좀 점심을 먹고 휴식을 취한 다음에 1시 반부터 4시, 그러니까 아이들 하원 전까지가 저의 세 번째 타임이에요. 그래서 보통 날을 기준으로 저의 일하는 그 가용 시간을 3등분으로 나누는 거예요. 이 3등분으로 나누는 이유는 저희 자체적으로 시간을 나눠서 마감 시간, 자체적인 데드라인을 설정을 해서 조금은 시간에 대한 긴장감, 그리고 마감 시간에 대한 긴장감을 주기 위함이에요. 사람은 좀 약간 긴장감이 있을 때 뭔가 좀 집중하게 되고 생산성도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을 그냥 덩어리로 두지 말고 나누는 연습부터 하시는 거. 그래서 시간의 3등분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업무의 3등분이에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업무의 성격을 구분을 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왜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이제 그 공부, 배움을 하는 시간. 그러니까 내가 이제 인풋을 하는 시간, 뭐 독서를 하거나 강의를 듣거나 뭔가 내가 이제 머릿속에 집어넣어야 될 것, 내 안에 조금 가다듬어야 될 것, 그런 것들을 저는 이제 인풋의 시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아웃풋. 아웃풋은 제가 그렇게 인풋을 한 것을 이제 뭐 글쓰기라든가 컨텐츠를 발행을 하는 것, 나의 그런 SNS를 발행을 하는 걸 통해서 저는 이제 아웃풋의 시간을 저만의 시간으로 만들어요. 그리고 이제 한 가지는 또 액션의 시간으로 구분을 해요. 액션의 시간은 이렇게 제가 유튜브를 촬영을 한다거나 강의를 한다거나 컨설팅을 한다거나 뭔가 성과를 내는 시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저는 액션의 시간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새벽 타임, 제가 이제 아까 앞서 시간의 3등분을 해놨죠. 그러면 그 시간대별로 맞는 업무의 성격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새벽 시간이 저한테는 가장 집중이 잘 되고 가장 중요한 시간이에요. 이런 시간에는 뭐를 해야 돼요? 가장 중요한 일을 해야 되겠죠.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하면은 내가 생각하는 목표, 내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와 가장 근접한 일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저의 올해 목표는 컨텐츠 100개, 100개, 100개씩 쌓는 거거든요. 그래서 컨텐츠를 온라인에 축적하는 일이 저한테는 최고의 목표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의 새벽 시간에는요, 저는 이제 그 글쓰기를 합니다. 블로그라든가 저의 프리미엄 컨텐츠 구독자 전용의 글을 올리거나 이런 일들을 하는 게 바로 저의 새벽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새벽 시간에 저는 처음에 일어나서 따뜻한 물을 한 잔 마시고 가장 이제 처음에 하는 게 좀 이렇게 글쓰기를 하기 위해서는 뇌를 좀 깨워야 되거든요. 뇌를 깨우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손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맨 처음에 일어나서 논어 강독을 해요. 그래서 논어에 있는 글귀를 읽고 한 문장씩 저의 생각을 밖으로 표출하는 작업을 해요. 이것도 아웃풋이죠. 아웃풋의 일종이에요. 그래서 그 논어 한 문장을 가지고 내가 이제 깨달은 인사이트와 적용할 것들을 독서 노트에 필사를 합니다. 그렇게 하면은 글쓰기에도 영감이 되고요. 그리고 내가 이제 뇌를 깨우는 작업을 글쓰기로 했기 때문에 훨씬 컨텐츠의 글이 조금 더 잘 쓰여져요. 그래서 새벽 시간에는 제가 그렇게 조금 아웃풋의 업무를 하고, 오전 시간에는 약간 제가 좀 루즈해질 타이밍이에요. 왜냐면은 이제 일찍 일어나기도 했고, 아이들을 또 등원시키느라고 많이 체력적으로 소진이 됐고 했기 때문에 이 오전 시간에는 좀 성과, 내가 이제 일로서 성과를 내는 그 액션의 활동을 하면서 사람들을 만나고 이렇게 뭔가 영상을 촬영을 하고 이런 내가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지 제가 조금 에너지를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저는 주로 이 오전 시간대 강의를 잡거나 컨설팅으로 고객과의 약속을 잡거나 그런 일정을 만들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오후 시간에 저는 인풋의 활동을 해요. 인풋의 업무를 하는데 인풋이라고 하면 전 대부분 독서예요. 저만의 이제 그 독서에 대한 환경을 설정을 해서 저는 이제 오후 시간에는 독서를 통해서 좀 제 안에 있는 이제 아이디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생성해내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내가 아웃풋을 하기 위해서는 인풋의 과정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선 저는 그 시간이 오후 시간대가 맞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시간대의 그런 바이오리듬, 나의 그런 뭔가 바이오리듬이라든가 신체의 컨디션에 따라서 업무의 종류를 세 가지로 나누어 놨어요. 여러분도 아시죠? 인풋과 아웃풋은 동시에 될 수가 없대요. 그래서 우리가 따로따로 그 업무의 성격을 규정하는 것 자체가 우리의 집중도와 생산성을 끌어올리는데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업무의 구분을 3등분을 하고 있고요. 세 번째 3등분은 바로 정체성의 3등분이에요. 자, 우리 엄마들은 굉장히 역할이 많죠. 그 역할이 많은데 그 많은 역할들 중에서 다 이것저것 혼용해서 하다 보면은 굉장히 이제 심리적으로도 스트레스 받고 또 육체적으로도 번아웃이 오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가끔씩 이런 생각 안 들어요? 나는 누구지? 여긴 어디지? 나는 누구? 여긴 어디? 그러니까 뭔가 이게 정체성의 기준이 명확하게 자리 잡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너무 많은 일들을 한꺼번에 맞닥뜨리면 그러니까 이런 혼란이 오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워킹맘들은 특히나 이런 정체성의 구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엄마의 시간, 그리고 사업가의 시간, 그리고 김수현의 시간 이렇게 세 가지의 시간을 3등분을 해서
좀 시간을 쓰는 편이에요. 그래서 엄마의 시간은 아이들과 있는 시간이죠. 그래서 일하는 엄마라고 해도 절대 아이들한테 소홀할 수는 없어요. 그쵸? 그래서 아이들과 있는 시간에는 오로지 엄마로서 아이한테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걸 깨달았냐면, 제가 이제 보통 핸드폰으로 또 수시로 연락을 하거나 이런 업무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아이들과 같이 있을 때 아이들이 굉장히 질문이 많고 하루에도 12번씩 엄마를 찾아대고 뭐 많잖아요. 얘기를 수도 없이 하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어느 순간 너무 그 아이들의 말에 기계적으로 대답을 하고 또 핸드폰을 보면서 눈을 마주치지 않는 상태에서 제가 그냥 성의 없이 대답하는 저를 발견을 했어요. 근데 거기서 그치면 다행인데 그 모습을 첫째가 똑같이 따라 하더라고요. 제가 어떤 질문을 했을 때 첫째가 저를 보지도 않고 그냥 건성으로 대답해버리고 등 돌리고 얘기하고 이런 모습을 봤을 때 아 진짜 아이는 엄마의 거울이구나 라는 것을 너무 절실히 깨달아서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저는 그때부터 이제 조금 엄마의 시간을 따로 구분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아이와 있을 때는 아이와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저만의 이제 환경을 만들어요. 그때는 저는 핸드폰도 거의 안 봐요. 못 보게 되죠. 계속적으로 이제 아이와 밥을 먹고 아이와 같이 이야기를 하고 아이와 같이 씻고 잠을 청하고 이런 순간에는 제가 핸드폰을 최대한 자제하자. 요런 좀 엄마의 시간을 마련해두고 또 사업가의 시간으로 변환을 했을 때는 저는 지금 이제 사업가의 모드로 돌아온 거죠. 아이들을 이제 등원시키고 사업가의 모드로 돌아와서는 정말 오로지 보통 이제 우리가 일을 하면서 집안일 생각하고 집안일 하면서 아까 못했던 일 생각하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되게 우리를 현재에 집중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요소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일을 할 때는 일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도록 사업가의 모드로 돌아오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또 김수현의 시간이 있어요. 왜냐면은 나는 일도 하고 육아도 하고 있는 워킹맘이지만 또 김수현이라는 그런 본연의 나의 정체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김수현의 시간은 제가 조금 뭐 좋아하는 음식을 먹는다거나 제가 좋아하는 활동을 한다거나 오로지 좀 나에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저는 필요해요. 그래서 저는 혼자 뭐 쇼핑도 많이 하고 혼자 되게 밥 먹는 것도 좋아하고 또 혼자만의 그런 서점이라든가 혼자만의 카페에 가서 좀 사색을 즐기는 시간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요런 시간들이 조금씩 배합이 되었을 때 내가 좀 삶의 질이 올라가고 이게 뭔가 하루에 균형이 맞춰지는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하루에 다 뭔가 할 수는 없지만 내가 하루하루 그 시간에 대한 중요성을 조금씩 배합을 해가지고 내가 그 시간을 좀 운영을 하신다고 하면은 훨씬 더 생산성 있고 훨씬 더 몰입도가 높은 질적인 시간을 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떠신가요? 여러분도 한번 이 333 법칙을 적용을 해보시면은 훨씬 더 시간의 흐름이 전환이 빨라지고 나에 대한 좀 시간의 몰입도가 굉장히 좋아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시간의 3등분, 업무의 3등분, 정체성의 3등분 이 333 법칙 한번 적용해 보시길 바라고 오늘 제 솔루션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